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 주민이 또다시 일장기를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사로 알려진 이 남성은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자신은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리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옆에 일장기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3.1절 세종시 한솔동에서 한 입주민이 집에 걸었던 일장기입니다. 일장기를 개항했던 남성은 세종의 한 교회 목사 이모 씨로 이번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에서 일장기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을 일장기남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스타가 될지 몰랐고 위법한 행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장기를 개항한 게 무슨 위법이고 불법이길래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로 어떤 것은! 이 씨와 함께한 단체는 위안부도 소녀상도 모두 거짓말이라며 소녀상이 진영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상은 한일 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일 뿐이다. 소녀상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는 단체들과 갈등도 잇따랐습니다. 나라는 말아도 매국노 같은 놈. 웃지 마라, 웃지 마. 지나가는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일장기 걸렸다는 사건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부끄러웠고 참담했어요. 근데 오늘 또 산책하다 지금 이걸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3.1절 당시 모자와 망토가 찢긴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는데 세종 시민사회단체는 이보다 2시간 앞서 같은 장소에서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참혹한 역사를 잊지 말자고 자발적으로 성금으로 세워진 평화의 비형체가 바로 평화의 소녀상인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또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일장기를 개항한 부부를 규탄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일장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3.1절 세종시에서 시작된 일장기와 평화의 소녀상 논란이 갈등과 분열을 부르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며 현금 보관함을 부수고 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대전 일대 무인 점포 8곳에서 손님이 없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현금 보관함을 둔기로 부수고 현금 7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TJB가 보도한 대전 유성구 궁동의 무인 오락실과 천안 광주 등의 즉석 사진점, 인형 뽑기점 등을 돌며 절단기로 동전 교환기를 훼손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났던 40대 남성도 어제 광주에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2년 전 대전 둔산동 은행강도 살인사건의 주범 이승만이 이듬해 전주에서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이 자신과 함께 강도 살인을 벌였던 이정학이라고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은 사라진 권총의 위치도 알고 있다고 털어놨고 경찰은 이승만이 지목한 울산 모초에서 숨진 백경사의 389경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복역 중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접견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범행 관련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승만의 갑작스런 제보가 은행강도 살인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정학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 열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지역에서 산불이 20건이 넘었는데 쓰레기나 밭을 태우려다 발생한 부주의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산림당국이 24시간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산기슭을 따라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낮 한때 초속 13m의 강풍이 불었던 당진시 면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7만여 제곱미터가 3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 70대 남성이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공주시 탄천면의 한 야산에서도 쓰레기를 태운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으며 산림 9,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대전과 세종 5건, 충남에선 무려 18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특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최근 건조했던 2주 사이 20건 넘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대전은 해가 바뀐 지 2달 만에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보다 2배 가까이 발생 횟수가 늘었고 세종 역시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이 지난해를 넘어서는 등 그야말로 산불 초비상입니다. 산림당국도 이번 주부터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하고 쓰레기나 밭두렁 등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논이나 밭을 태우는 행위가 해충 방제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림 100m 이내에선 모든 소각 행위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농촌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이런 생활 쓰레기나 밭두렁을 태우려다 시작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까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해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발빠른 산불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근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 불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 대전, 세종, 충남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걸로 보여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집행 예정인 교육사업 일부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TJB 보도와 관련해 시의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최종 결재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된 교육사업을 스스로 중단시켜 행정 불신과 의회 무력화를 초래했다며 예산이 복원될 때까지 내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아산시 학부모회장 연합회도 삭감된 교육경비의 원안 집행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1일 대규모 학부모 시위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51만 9천 원으로 전국 세 번째로 높았고 대전은 50만 원, 충남은 4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의 경우 80.5%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전은 77.7%로 전국 평균치, 충남은 68.9%로 전남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초등학생은 월 평균 42만 7천 원, 중학생은 54만 7천 원, 고등학생은 63만 9천 원을 사교육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BC 대회로 야구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2023 프로야구 시즌 개막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한화이글스가 올해는 대대적인 베테랑 영입으로 전력 보강에 나섰는데요. 오늘부터 세 차례 한화의 새 시즌을 전망해봅니다. 김철진 기자가 오키나와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삼 년 연속 꼴찌로 지난 시즌을 마감한 한화이글스. 새 시즌을 준비하는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엔 사뭇 긴장감이 돕니다. 지난해엔 팀 전력의 상수로 여겼던 노시현과 정은원 등 핵심 선수들이 부진에 빠졌지만 올해는 달라질 거란 각오입니다. 팀의 중심 타자 노시환은 식단 관리와 개인 운동으로 체중을 7kg 가까이 빼며 부상 방지와 장타력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부상을 안 당하고자 해가지고 식단이라든지 이런 몸 관리 쪽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작년처럼 타이밍이 좀 늦거나 그러면서 장타가 좀 줄고 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보완을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이 침체에 빠져도 분위기를 반등시킬 에이스 혹은 베테랑 선수가 없다는 약점도 올해는 보강했습니다. 국내의 가장 큰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면서도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낸 거포 최은성을 LG에서 영입해 기대가 큽니다. 특히 베테랑 타자들의 활약으로 기존 어린 선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우산 효과도 기대됩니다. 어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 그 친구들이랑 좋은 시너지 내서 작년보다 더 나아진 모습 그리고 쉽게 지지 않는 그런 팀이 되도록. 리그 정상을 경험한 타자 이명기와 투수 이태양을 영입하며 그동안 계속된 바닥 성적으로
무기력했던 팀의 승리 DNA를 심어줄지 주목됩니다. 강팀에서 이제 오신 선배님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나 어떻게 해야 이제 좀 더 많이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젊은 선수들의 패기에 노련함이 더해진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어떤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아산에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로 희생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일대에서 아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 개토제를 열고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80여 구로 추정되는 유해 발굴 사업을 올 상반기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아산 지역 부역 혐의 희생 사건은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1월 초까지 아산 공수리와 백암리에서 민간인들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치안대 등에게 숨진 사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를 만드는 방식은 천연가스 등을 분해해 얻는 거지만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로 보긴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햇빛과 물만 가지고 생산하는 진정한 그린 수소 시대를 앞당길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장석영 기자입니다. 물이 든 수조에 실리콘 태양전지와 유사한 광전극을 넣은 뒤 LED 인공태양을 비췄습니다. 물속에서 산소와 수소기포가 발생합니다. 물속의 광전극이 전기 분해를 일으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과 햇빛만으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물속의 광전극이 오래 담겨 있을 경우 햇빛과 물에 쉽게 부식되는 게 문제로 상용화에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광전극에 보호막을 씌워야 하는데 보호막을 씌우면 전기 전도율이 떨어져 수소 생산 효율이 극히 낮아졌던 겁니다. 실리콘이 전해질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실리콘이 부식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표면에 부식 방지막을 만들게 되는데 부식을 막을 수 있게 내구성은 좋으면서 전기 전도율까지 높이는 게 관건인데 국내 연구진이 수소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호막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보호막이 없는 광전극으로 수소를 생산하면 1시간 이내에 수소 발생량이 초기 대비 20% 미만으로 감소하지만 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보호막을 광전극에 씌우면 130시간 뒤에도 초기에 8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전기는 잘 통하게 해주면서 두꺼운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소 생산을 효율을 가장 높이면서 수명은 굉장히 긴 그런 보호막을 개발을 통해서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태양광전극 수명을 10배 향상할 수 있다며 그린 수소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디젤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국내 1호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인 늘푸른 충남호가 보령 대천항에서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국비 등 75억 원을 투입한 늘푸른 충남호는 섬 지역 해양 쓰레기를 직접 운반하기 위해 건조됐으며 해양 환경 보존과 해양 오염 방제, 해난 사고 예방과 구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충청 정치학회장과 한국선거학회장 등을 역임한 김욱 신임 배재대 총장이 취임 예배를 갖고 오는 2027년 2월까지 4년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과 소통에 힘을 합하고 지역사회 동문들과 협력한다면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총장 재임 기간 겸손한 마음으로 구성원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당초 도입키로 했던 소방 헬기 대신 그 비용으로 고가 사다리차 등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소방 헬기 도입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임차나 산림청 헬기도 이용 가능한 만큼 헬기 도입 비용으로 고층 건물 화재 진압 시 꼭 필요한 고가 사다리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14인승 중형급 헬기 구입과 항공대 청사 신축,
헬기장 부지 매입 등에 시비 324억 원을 포함해 모두 4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보령 화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노동청과 해경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보령해양경찰서와 함께 오늘 오전 9시부터 한국중부발전본부와 한진보령물류센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사고 당시 발판이 떨어진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법상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보령화력에서는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하역기 위에서 낙탄 청소 작업을 하던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4위에 오른 프로축구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주장 주세종의 부상이라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베테랑 미드필더 주세종은 지난 주말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상대 선수 머리에 얼굴을 크게 부딪혔고 정밀 진단 결과 안화골절 진단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안화골절은 지난해 11월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입었던 부상으로 복귀까지는 수주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 대사동 보문산 목재문화체험장 아래에 있는 근대식 별장이 대전시가 지정하는 두 번째 등록문화재가 됐습니다. 대전 보문산 근대식 별장은 일제강점기 대전에 거주했던 일본인 사업가 스지 만타로가 사용했던 가족 별장이며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을 방갈로식 별장으로 반영한 희귀한 사례로 건축사적,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대전시 1호 등록문화재는 옛 대전 형무소 우물로 지난해 6월 등록된 바 있습니다. 충남도와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가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상생 발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주지사를 비롯한 대표단은 충남도청을 방문해 두 지역의 경제와 환경 등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자바주는 지난 2021년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했고 충남도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통상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상위원회는 제22회 유관순상 수상자의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을 유관순 횃불상에 공주 사대부고 김혜슬 학생 등 15명을 선정했습니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로 평생을 여성교육운동에 헌신한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결성했으며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2천만 원의 상금 등이 주어집니다.